이곳은 청부살인, 레드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크웹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크웹을 방문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말했듯이 다크웹 이용자가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일부가 나쁜 평판을 얻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알려진 많은 어두운 일들이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원래는 길거리에서 구하던 불법 물질을 구매하려 다크웹을 찾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이상한 성향의 사람들이 인생의 기이한 측면에 흥미를 가진 이들과 대화하려고 이곳을 찾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크웹 관련 프로그램을 봤다면 다크웹 접속이 쉽다는 걸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정말 거기에 가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인포그래픽스 쇼 에피소드에서는 다크웹을 왜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다크웹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곳 관련 저희 다른 프로그램을 모두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터넷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인터넷은 우리는 이를 디웹이라고 부르는데, 디웹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의해 색인되지 않은 월드 와이드웹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크웹과 디웹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다크웹은 디웹의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빙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보는 윗부분이 바로 일반 인터넷입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주요 부분이 디웹이고 다크웹은 빙산 맨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 찾게 하려 갈 때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언론에 대한 억압적인 법률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크웹에는 .onion 사이트들이 있으며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지만 TOR 브라우저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라기 전에 이미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은 완전한 익명성이 필수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다크웹은 당연히 당국의 관심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국이 그곳을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OR 브라우저에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연 당신의 익명성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크웹을 방문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발견해서는 안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레딧과 쿼러에 올라온 다크웹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크웹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쿼러의 한 사용자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반년 넘게 다크웹을 둘러봤는데 그 이후로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 끔찍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치는 영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크웹에서도 드물다고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주 남성이 그런 영상을 제작해 감옥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인생에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 가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호기심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웹을 사용했던 또 다른 사람은 포럼을 봤는데 거기서 자신이 이상한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상한 것들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 이뻐하는 이야기, 고해에 대한 토론, 그리고 사람을 먹고 싶다는 등 타락한 것들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매우 소름 끼치는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 50명이 이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누군가 다치긴 했지만 심하게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설적인 댓글이라고 부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글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무작위로 링크를 클릭하다가 요리 섹션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는 인간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영상이 아니라 일종의 방법 안내 섹션이었습니다. 그는 댓글만 읽었을 뿐인데도 며칠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 않다면 다크웹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부러 찾아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꼭 다크웹에 들어간다면 검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크웹에서는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고 합니다. 일부 링크는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정신 이상자들의 영역에 가상으로 살게 됩니다. 저희는 darkwebnews.com, darkwebnews.com도 살펴봤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토얼 없이 다크웹에 접속하며 토리웹이나 오니언토웹 같은 사이트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OR 브라우저는 사용하지만 VPN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TOR가 몇 번 뚫린 적이 있어 그런 경우 당신의 URL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어요. 순수한 호기심이라 해도 결국 그 역겨운 사이트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17세 소년 다크웹에서 XXXXX 이미지 다운로드하다 적발 같은 제목이 실리면 당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지만 어니언 사이트에서는 스크립트 활성화를 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트로이 목마가 컴퓨터에 침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크웹에서 파일을 실수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종종 실수로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점은 다크웹에서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크웹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이트를 보고 있다면 말이죠. 실제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고 싶어서든 아니면 단순히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서든 당신이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크웹을 사용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2018년 미국 언론은 당국이 다크웹에서 불법적인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가젯, 인게젯 등은 당국이 마약, 무기 등 밀수품을 판매하는 다크웹 조직을 겨냥한 첫 국가 차원의 비밀 수사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서 폐쇄된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당국이 사이트 소유자를 찾았다면 여러분도 노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으며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이트를 방문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들은 FBI와 전 세계의 경찰이 정기적으로 다크웹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때로는 그들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소포가 배달되는 주소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2017년에 뭄바이 마약 단속반이 몇몇 소년들이 다크웹에서 LSD를 주문한 사건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자들도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사례에서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학생들이 다크웹에서 불법 물질을 판매해 큰 돈을 번 뒤 체포되었습니다. 가디언지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3명의 조직원은 자신들을 브레이킹 배드 등장인물에 비유했습니다. 월터 화이트를 포함해 이들은 약학, 컴퓨터 과학, 석유화학 공학, 지질학,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6년에 한 젊은 영국인 의사가 마약을 구매하다가 체포되어 4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과 관련된 마약 압수 건수가 121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구하는 게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다크웹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길거리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면 당신은 수입업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한 영국의 우편 서비스가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소포를 찾아내는데 매우 능숙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끔찍한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MDMA 알약 12개나 그런 자극제를 구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애초에 당신이 다크웹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당신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거나 내부 고발자이거나 위험에 처한 활동가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다크웹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다면 다크웹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마더보드는 당국이 다크웹에서 사람을 찾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때로 잠복 수사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FBI가 다크웹에서 무기를 판매했지만 그들의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더보드는 또한 FBI가 한 번은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해킹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의 IP 주소는 FBI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로 그 링크를 클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눌렀다면요? 마더보드는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FBI가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IP 주소를 수집했고 유로폴은 자체적으로 3229 건의 사건을 생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러 나라 경찰이 다크웹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고 싶은지 자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인터넷. 적어도 당신이 아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다크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장소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다크웹에 관한 가장 미친 50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50번 다크웹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만약 구글에 다크웹 찾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다크웹 여행을 시작한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는 꽤 불법적인 것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찾으려는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숨겨진 시장이나 불법 사이트 네트워크를 찾으려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옛날 밀주바를 떠올려 보세요. 들어가고 싶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9번 어떻게 들어가나요? 다크웹 사이트는 일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빅브라더가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크웹 사용자들은 소규모 친구 대 친구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으로 소통합니다. 또한 토어, 프리넷, I2P, 리플 등 익명 네트워크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검열 없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탐지되지 않으며 대부분 일반 컴퓨터에 거의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모두의 취향에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48번 어니언링. 잠깐만요. 양파가 왜 관련 있죠? 버거킹에서 양파링을 먹고 나면 사이버 보안을 지킬 수도 있겠네요. 익명통신은 종종 어니언 라우팅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메시지가 전송된 후 여러 겹의 암호화로 감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킹하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각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암호화가 하나씩 벗겨져 목적지에 도달하면 원래 형태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요. 그리고 47번 작은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비트가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무언가를 산다면 현금 결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만날 일도 없으니까요. 신용카드는 쉽게 추적돼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크웹에서 흔히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 남게 되는데 바로 데이터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토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일부 다크웹 사이트에서 희귀 암호화폐를 요구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연방 당국은 주요 암호화폐보다 이에 덜 관심이 많으시며 당신이 암호화폐를 샀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암호화 때문에 그 사용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크웹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46. 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크웹은 신비롭고 위압적이며 접근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돌아다니기는 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이트들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니언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약 5만 5천 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활성화된 사이트는 8,400개 뿐이며 대부분은 겉보기엔 무해합니다. 실제로 불법 활동을 하는 사이트의 경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무려 68%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사이트가 폐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다크웹의 어떤 사이트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45번 거인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곳은 최초의 온라인 암시장으로 첫 다크웹 마켓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실크로드는 TOR 라우터에서 운영되었으며 주로 불법 마약 판매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계정 생성 시 요금을 부과했고 한때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불법 마약 대량 판매와 관련된 혐의로 창립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에서 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44번 공짜 돈입니다. 신용카드에 보안 경고가 뜨고 카드를 취소해야 할 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카드가 다크웹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번호는 암시장 경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지만 취소되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는 보통 100장씩 묶음으로 판매됩니다. 몇몇 카드는 취소되기 전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불법 복권 긁기 티켓 모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어떤 정보는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43번입니다. 사회적 불안 또 다른 대표적인 다크웹 판매 품목은 바로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신원 도용은 꽤 흔한 일이지만 모두가 원하는 특별한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점수가 750점 이상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이것은 고액
넘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결국 어느 날 한 회사는 자체 다크웹 미러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33번입니다. 프로퍼블리카 언더커버 강력한 적을 만들 신폭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32. 어둠 속의 지도. 위키피디아에서 링크 따라가다 보면 학기말 과제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른 경험 다들 있죠. 히든 위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크웹은 정말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이트든 찾으려면 그 사이트가 무엇인지와 정확한 URL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크웹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에서 거의 모든 것의 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도 포함됩니다. 31번 갤럭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용주나 가족 걱정 없이 사적인 생각을 올릴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트윗으로 취소당한 경험이 많으신가요? 이럴 때 갤럭시 3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다크웹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주로 오랜 사용자들이 이용하며 당신이 찾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골목이 컴퓨터 안에 있는 셈이죠. 사실 일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크웹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0번 미러 월드입니다. 많은 사이트가 다크웹에서 인기 모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원래 디자이너가 제작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레딧, 덕덕고, 메일 서버 등은 복제본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용자들은 정부 검열이나 사이트 관리를 피하려고 이런 곳을 찾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원래 사이트보다 작지만 아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익명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다크웹 넘버 29 당신만의 작은 다크웹 공간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고데디나 구글 도메인스 등에서 웹사이트를 사려 해도 .onion 도메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다크웹 도메인을 얻으려면 직접 다크웹에 접속해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는 오니언 도메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URL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합니다. 무작위 숫자 조합도 있지만 돈을 더 내면 원하는 맞춤 도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불법 시장보다 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28번입니다. 미스터리의 문을 열다 다크웹을 찾는 많은 방문자들은 단순히 뭔가 신비롭고 어쩌면 불법적인 것에서 오는 스릴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입찰하면 박스가 익명으로 집에 배송되며 내용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리틀포니 백팩 같은 무해한 물건이나 심지어는 완전히 비어있는 박스처럼 값어치도 없는 것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불받기는 글렀다고 봐야죠. 하지만 일부 언박서들은 더 불쾌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27. 달갑지 않은 선물 언박싱은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일 수 있지만 다크웹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발견했고 어떤 사람들은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퍼백에 가득 담긴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또 다른 사람은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생물학적 위험 스티커가 붙은 흰색 가루 봉지와 CD가 있었습니다. CD를 재생하니 웃음소리 뒤에 "난 너를 보고 있어"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아무도 끝내 알아내지 못했지만 실제로 누가 이런 상자들을 보내는 걸까요? 26번 제너레이션 다크웹은 위험한 범죄자들로 가득한 다크웹입니다. 정답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정확한 인구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열성적인 사용자 중 다수는 프라이버시에 관심 많은 기술에 능숙한 세대 청소년입니다. 많은 이들이 범죄 경력이 없어 이 미스터리 박스 대부분은 받는 이를 놀라게 하거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기 위한 정교한 장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25. 도둑들의 속을 다크웹은 점점 더 고위 범죄자들이 대중의 시선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은 국제적인 허브이기 때문에 러시아 금융 범죄자들이 사기를 저지르는 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흔한 수법은 정식 상거래 사이트와 거의 똑같은 사이트를 약간 다른 URL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크웹 범죄가 항상 그곳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24. 해킹 공격 다크웹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중 하나는 해킹 집단입니다. 범죄자들은 바이러스가 담긴 링크가 있는 트로이 목마 이메일과 파일을 보냈습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몇몇 해커는 세상이 망가지는 걸 원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용자를 협박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파일이
직접 운전하는 등 극단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찾기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비트코인 보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힙합 그룹 데스크립스의 새 앨범 홍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소 혼란스럽고 중립적이었지만 다크웹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12. 체크메이트. 당신의 지능을 시험하고 싶지만 상대를 모른 채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다크웹에서만 진행되는 체스 게임에 참여해보세요. 당신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군가와 매칭되어 아주 단순한 웹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웹사이트는 마치 1995년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현실이나 옛 웹사이트에서도 체스를 둘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선 6살 천재에게 참패한 사실을 모를 겁니다. 논문을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크웹 11번 고마워요. 과학 쪽 이야기를 하자면 학술 논문은 비싸고 라면으로 연명하는 힘든 대학생들에게는 금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트들이 논문과 교과서를 다크웹에 업로드해서 그런 유료 장벽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불법 해적 사이트로 자주 폐쇄되지만 이런 추세는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저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논문을 공개적으로 오니온 도메인에 제출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소스를 보호하려는 기자라면 다크웹이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10번 충격적인 사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최선의 경우 기업 비밀 유지 계약 위반이고 최악의 경우 감옥이나 생명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ure Drop이 필요합니다. Secure Drop은 오픈 소스 다크 웹사이트로 기자와 소스가 IP 주소 등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유명 신문들도 이미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크웹이 언론계에서 점점 주류가 되고 있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9번 최악 중의 최악. 다크웹은 정말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온상이었고 그중 일부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베트남 해커 휴 밍노는 질이 아니라 양으로 보면 최악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신원 도용 전문가였던 그는 집에서 대규모 범죄를 운영하며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훔쳤고 이를 다른 해커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방 수사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형이 다크웹 범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아니었습니다. 8위 킹핀. 2000년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를 이용했다면 드레드 파이럿 로버츠를 들어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실크로드의 주모자 로스 알버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디지털 암 시장에서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약 등만 거래됐고 무기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이 무너질 때 잠재적인 적들에게 청부 살인을 의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2번의 종신형과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에 있는 일부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이 그보다 더 나아간다고 주장합니다. 7번 청부살인. 정말로 다크웹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청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청부살인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찾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면 목표를 추적하고 의뢰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크웹 청부살인업자와 실제 암살 사건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기라면 한 암살 플랫폼은 그 사기를 지나치게 밀고 나갔습니다. 6번 유명 인사들 이름입니다. 암살 시장 The Assassination Market은 자칭 크립토 아나키스트가 TOR로 비밀리에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포함한 저명 인사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암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나 현상금을 주장하면 암살 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명 인사에 대해선 실제 행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수년 전부터 폐쇄되었지만 2018년에 누군가가 모든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이
이유와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30%가 한 번쯤 다크웹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엄청난 돈이 된다는 뜻. 수 없는 일이죠. 다크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시야에서 대부분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어둡다고 할 수 있죠. 다크웹은 TOR 등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암호화 네트워크입니다. 암호화로 사용자는 대부분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며 그 안에는 어두운 콘텐츠도 있습니다. 다크웹에는 해가 없거나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도 있지만 불법 물품의 암시장과 각종 범죄 및 비인도적 행위의 온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의 가장 기이한 다크웹 이야기 에피소드에서는 이 인터넷의 한 부분에서 나온 5가지 기묘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5. 레드룸의 존재는 다크웹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화 중 하나입니다. 기자 아이린 옴즈비에 따르면 레드룸은 누군가가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장면을 유료 생중계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레드룸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돈을 낸 시청자는 채팅창에 고문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레드룸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해 도시 전설로 간주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레드룸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는 주로 레딧 사용자들 뿐입니다. 히든 위키 4찬에서는 레드룸 개설과 종료에 대한 2차, 3차, 4차 개정 이야기들이 거래됩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레드룸과 같은 운영이 FBI에 점점 더 빈번해지는 다크웹 단속에서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레드룸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년간 등장한 가짜 레드룸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찬과 레딧 사용자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킨 가짜 레드룸이 있었습니다. 마더보드 기사에 따르면 그 사이트의 운영자는 유머러스하게도 베이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문은 남자가 억지로 베이컨을 먹는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휴먼 익스페리먼트라는 기묘한 다크 웹사이트는 도시 전설처럼 보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이러한 실험들이 무엇을 포함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보통 노숙자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시민들로 4곳 중 한 곳의 창고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생체 해부, 불임 시술, 약물 실험과 같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신생아와 연가를 대상으로 한 엑스레이, 열, 압력에 대한 내성 실험도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대개 오래 살지 못하고 웹사이트에는 그들의 죽음 이유가 소름 끼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사망한 이들의 시신은 해부된 뒤 발견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이나 정육점에 버려집니다. Thought Catalog는 인간 실험이 실제인지 사기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식인 피해자 광고. 2018년 텍사스에 사는 20일 새 남성 알렉산더 네이선 바터는 끔찍한 목적을 가지고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어린 소녀를 찾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먹는 것이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그는 다크웹의 어린 소녀를 먹고 시신과 성관계를 허락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를 찾는 대신 잠복 수사관에게 발각됐습니다. 수사관은 딸을 바터에게 넘긴다고 속였고 바터와 이메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당국은 가입자 정보와 IP 로그를 소환하여 다크웹 게시글이 바터의 것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 당일 그는 집 밖에서 비닐봉투와 칼을 가지고 발견됐습니다. 바터는 구금되어 여러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교사,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미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공모, 아동의 성적 행위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2. 교회 신도는 다크웹에서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합니다. 미네소타주의 44세 남성 스티븐 알와이는 2016년 2월에 자신의 아내 에이미를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는 다크웹에서 배사 마피아를 고용해 아내를 죽이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에이미는 살아있었습니다. 폭스구에 따르면 FBI는 결국 스티븐과 에이미 알와인에게 요원들이 다크넷에서 배사 마피아라는 가짜 청부 살인 조직을 폐쇄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도그 데이가시라는 사람이 추적 불가능한 비트코인 1만 2,000달러로 에이미를 죽이려 청부살인범을 고용하려 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 금액은 6,000달러였다고도 합니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알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그는 2016년 8월에 9mm 스프링필드 XDS 권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 경찰의 보안 강화 권고로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 권총은 2016년 11월 13일 에이미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침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처음에는 자살로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스티븐 올와인이 그녀를 살해세례한 범인임을 가리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물리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에이미 손에서는 화약과 혈흔이 없었지만 스티븐 오른손에서는 총기 발사 잔여물이 발견됐습니다. 에이미 올와인 부검에서 다량의 스코폴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멀미약은 고용량 복용 시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녀는 처방전이 없었습니다. 알와인이 아내 살인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폭스군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 마크 렌터만이 알와인 컴퓨터에서 34자리 비트코인 주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렌터만은 이 주소가 FBI가 베세마피아 폐쇄 시 확보한 것과 같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와인은 아내를 청부 살인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가명을 사용해 스코폴라민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형사는 도그데이 가시 드림마켓이라는 다크넷 사이트에서 멀미약인 스코폴라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2018년 이 월 알와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와인이 아내를 살해하게 된 정황들은 살인만큼이나 기이합니다. 그는 미네소타주 코티지 그로브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의 교회 업무 중 하나는 교인들 중 문제를 겪는 부부들에게 결혼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상담 중 악명 높은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을 알게 된 후 알와인도 아이러니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그 사이트에서 만난 최소 2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혼을 끝내고 싶었지만 이혼의 부정적인 보수적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왜곡된 생각에선 에이미를 죽이는 게 문제 해결의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새드 사탄은 2015년에 다크웹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비디오 게임입니다. 공포 뉴스 웹사이트 The 13th Floor, The 17th Floor는 이 게임을 기하고 반추상적인 공포 게임이라 설명합니다. 흑백 영상, 정체불명의 유령 아이들, 존 웨인 게이시와 찰스 맨슨 등 유명 연쇄 살인범 음성으로 구성된 사운드 트랙입니다. 사탄 숭배, 나치 관련 이미지, 역방향 음성 음악 등 불쾌한 이미지도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게임은 아동 학대 메시지가 담긴 듯하며 아이들이 플레이어를 학대합니다. TV 트로펫에 따르면 새드 사탄에서 아이들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고 일부 버전에서는 해처 플레이어가 죽게 됩니다. 새드 사탄은 목적 없이 조악하게 보이지만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Obscure Horror Corner 유튜브 채널에 소개됐습니다. OHC 운영자는 코타쿠와의 인터뷰에서 구독자 추천으로 오니언 사이트에서 이 게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OHC의 운영자는 이 게임과 함께 온 파일 때문에 겁이 나서 결국 게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TV 트로펫에 따르면 OHC 운영자는 결국 유튜브 채널에 잘못된 게임 링크를 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게임의 불법 이미지와 스너프 영상을 발견해 인터넷 유포를 막으려 삭제한 후 수년간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깨끗한 클론이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TV 트로펫에 따르면 그래픽적이고 끔찍한 내용 외에도 일부 버전의 게임은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기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제작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었고 13층에서는 일부가 경찰 함정이나 컬트 모집 수단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한 뉴스 웹사이트는 이 게임이 대체 현실 게임의 출발점이었거나 어떤 서사 프로젝트의 일부이거나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TV 트로펫에 따르면 이 게임이 OHC를 대중화하려는 홍보 전략이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임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동안 OHC의 소유자는 원본 게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월드와이드웹을 빙산에 비유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은 수면 위에 있는 부분, 즉 평소에 사용하는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볼 수 없는 부분, 물 아래에 숨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포그래픽 쇼에 다크웹에서 발견된 11가지 무서운 것들의 에피소드에서 다크웹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우편 주문 마약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부터는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크웹에서 여전히 마약을 산다는 건 꽤 놀랍습니다. 2018년 글로벌 약물 조사에 따르면 영국 마약 사용자 4명 중 1명, 이 다크웹에서 마약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배송은 보통 우편으로 오고 구매자들은 돈을 보내기 전에 좋은 평점과 리뷰를 확인합니다. 설문조사 창립자는 인디펜던트 신문에 영국에는 성가신 CCTV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다크웹과 우편 배송이 더 은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근 체포자 중엔 웨일스 출신으로 펜타닐을 전 세계에 우편 발송한 남성도 있습니다. 연구원은 구매자들이 편의성, 제품 종류, 품질, 판매자 평점을 중시하며 다크웹에서 마약을 주로 젊은 층이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청자에게는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10번 인간 관련 제품입니다. 좋아요. 패션처럼 이상해져 봅시다.
인간의 피부로 만든 벨트 같은 제품은 어떨까요? 우리는 큐올에 글을 쓴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는 다크웹에 익숙하다고 하면서 이런 인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 중 일부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humanleather.co.uk 웹사이트 스크린샷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제품은 최고의 가죽인 인간 가죽을 다루는데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장인들이 정성스럽게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한 작가에 따르면 인간 가죽 신발 한 켤레는 14,000달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레딧에 있습니다. 일부는 가짜라고 하지만 직접 주문해본 적 없어 확실히 모릅니다. 9번입니다. 청부 살인업자 고용에 대해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사기이며 다크웹에서 실제로 살인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씁니다. 알겠습니다. 청부 살인 사이트 바사마피아는 결국 농담으로 밝혀졌지만 포춘지는 2015년에 보안업체 트렌드 마이크로의 연구를 인용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결국 45,000달러로 누군가를 처리할 수 있었고 18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진 인물도 대상이었고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고됐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청부 살인을 의뢰의 결과를 보거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히트맨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저희는 그걸 직접 시험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8번째, 인간 장기와 신체 부위. 다크웹 일부 사이트는 인간 장기 판매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즈모도는 2012년에 장기와 신체 부위가 암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대한 가격을 다룬 기사를 썼습니다. 안구 한 쌍은 1,525달러라고 했습니다. 심장은 11만 9천 달러, 손은 385달러, 그리고 신장은 26만 2천 달러라고 합니다. 불법 장기 밀매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다크웹이 가게를 열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수천 개의 장기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장기를 판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중개인들에게 간다고 빅싱크는 전합니다. 이러한 장기들은 보통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나와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흘러간다고 파퓰러 사이언스는 전합니다. 그레이그리스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신장을 10만 달러에 팔려고 했고 그의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크웹에서 장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식인 포럼 다크웹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간의 살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특이한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포럼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니벌 카페라는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먹히고 싶은 사람과 먹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도살자와 희생자를 위한 개인 광고 포럼이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한 작가에 따르면 그곳에는 이야기, 예술 작품, 그리고 누군가를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 고기까지 냉동 판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민 마이비스라는 독일 남자가 다른 남자를 죽이고 해부했으며 피해자가 먹히는데 동의한 사실을 촬영해 식인 행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일은 2001년에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 죽은 아기들. 사산된 아이들 사진을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2015년 한 자선단체가 부모의 슬픔 극복을 돕기 위해 사산된 아이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다크웹에서 다른 사람의 죽은 아기를 볼까요? 도움, 호기심, 더 혐오스러운 이유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 말. 누군가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는 이런 녹음을 찾는데 전념하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일은 아닙니다. 비행기 추락 전 조종사들의 마지막 말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크웹에는 블랙박스 녹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에 관해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번 소화성의 웹포럼. 이 점이 놀라운 이유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딧의 한 남자가 다크웹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마약, 총기, 가짜 신분증 등을 파는 사이트만 둘러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적인 호기심이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그는 미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유아, 4세 이상, 10세 이상, 제일베이트 등 제목의 글을 발견했고 유아 게시판에만 5만 개 넘는 게시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크랙드 작가는 다크웹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드 캔디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동 포르노그래퍼들을 위한 일종의 위키피디아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BBC는 한 남성이 3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디스트 성도 착자는 다크웹에서 학대 방법을 공유했고 강간을 포함한 137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번 동물 학대. 마음이 있다면 웹에서 그런 영상을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강아지가 밟혀 다치거나 고양이가 산채로 불타는 영상을 본 사람은 그 장면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장면을 자주 보진 않지만 다크웹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영상을 쉽게 찾아본다고 합니다. 다크웹에 크루얼 어니언 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폐쇄됐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동물 고문과 살해 사진, 영상이 실제로 올라왔었습니다. 2014년 마더보드는 크루얼 어니언 위키라는 사이트가 여성들이 동물을 죽이거나 고문하는 성적 영상 링크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더보드의 보도입니다. 고양이, 개, 박쥐, 토끼, 햄스터, 거위, 거북이, 원숭이, 꿩 등이 종종 속옷 차림이나 반나체의 여성들에 의해 짓밟히거나 깔리거나 질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편집자가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영상을 시청했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인간 실험입니다. 이게 조작일까요? 수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다크웹에는 의사나 유사의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들은 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과 같은 원치 않는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인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슬로건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 일부는 더 우월하게 태어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험에는 통증 내성, 기아, 생체 해부, 약물 실험, 수혈, 그리고 아기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해부 후 정육점 쓰레기통에 버려져 발견되지 않게 처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장소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실제 실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마더보드는 실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크웹에는 인간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몇몇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반 웹에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허트코어와 스너프. 사람들이 고문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모습을 유료로 생중계하는 레드룸이라는 것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도시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피터 스컬리는 아이들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영화사는 노 리미츠 펀이었으며 가장 악명 높은 영화는 데이지의 파괴였습니다. 메트로는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지의 파괴에서는 아기 소녀가 발목이 묶여 거꾸로 매달린 채 피터 스컬리와 가면 쓴 여성에게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컬리는 다크웹에서 이 영화를 보여주며 $10,000를 받았습니다. 영화의 아이는 죽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남자의 소유지에서 인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피터 스컬리는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고문, 아동학대, 살인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스너프 필름이 존재할까요? 스놉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들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스너프 무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트코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다크웹에서 경험한 일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 중 확인된 내용이나 더 심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